읽기혁명 22일차 May 26, 2021 수요일 아침입니다. 해빙 읽겠습니다. 더 해빙 162쪽 소제목 18 해빙 신호등 더 해빙 소제목 18 페이지 162 읽기혁명 22일차 해빙 신호등 내 앞에 놓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 내면에 있는 감정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지 않는가. 한 번은 교수, 공무원, CEO 등과 저녁을 먹을 때였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주 전이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던 차가 제 차에 부딪힌 거예요. 범퍼에 살짝 스크래치가 났지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낸 분에게 그냥 가도 좋다고 했죠. 그분이 하도 고맙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말을 이어갔다. 일주일쯤 지나갔을까?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뒷차를 박았어요. 그런데 차 주인이 나와서 범퍼를 손으로 쓱쓱 문지르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세상도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것을. 서연이 말을 들어서일까 금방 이해가 갔다. 그 사람도 감정을 활용해 자신 앞에 놓인 세상을 바꾼 것이다. 최근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부쩍 공돈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던 기간이 있었다. 한참 전에 빌려준 돈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몇 달 동안 밀려있던 출장비가 뒤늦게 입금되기도 했다. 잊고 있었던 몇백 달러를 살아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적도 있었다. 몇 년 전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남겨왔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돈이었다. 사실 평소에 내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 여윳돈이 생기면 모조리 적금이나 연금에 넣어버린 탓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넣어둔 것이었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돈이었지만 다시 시작해. 사실 평소 내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 여윳돈이 생기면 모조리 적금이나 연금에 넣어버린 탓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넣어둔 것이었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돈이었지만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부자가 된 듯이 기분이 좋았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 이유는 내가 통장을 볼 때마다 있음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시 서연의 이야기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양손을 깍 지킨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 취하는 자세라 살짝 긴장이 되었다.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때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다. 막상 해빙을 해보니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빙 신호등을 쓰셨는걸요? 백화점에서 구두를 골라놓고 사지 않은 경험을 말씀하셨죠? 그때로 돌아가 보죠. 구두를 사려고 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불편하고 또 긴장됐어요. 뒤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구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해빙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건 멈추라는 신호예요. 혹시 도박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호텔 카지노를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요. 인상을 쓰면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지요. 그중 편안하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빠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얼굴 표정도 우울하고 어깨도 움츠러든 채 긴장한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건 긴장과 불편함이죠.
내면의 목소리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런 신호를 느낀다면 해빙 신호등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었다. 나는 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초록불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검정 샌들을 샀을 때 때가 떠올랐다. 온몸이 가뿐해지면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과 발이 뜨끈뜨끈해지는 느낌도 있었다. 그것은 편안함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얼른 구두를 내려다 보았다. 신발에 달린 검정 리본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해졌다. 잔잔한 기쁨은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갔다. 아, 그 차이를 알겠어요. 이걸 살 때는 확실히 초록불이었어요. 그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는걸요. 서윤이 빙글해 웃으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쪽 눈으로 들어 올렸다. 나도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물어보았다. 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보세요. 사람 품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각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작을 알려줄 때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 해빙 모션이군요. 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각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작을 알려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하, 헤빙 모션이군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양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린 채 서윤이 자상하게 알려주었다. 헤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녀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음.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좀 놀랍기도 했다. 내가 스스로를 믿게 되다니. 정신적 지도자에게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걸까?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네, 해빙 신호등을 사용해서 조금씩 그 느낌을 끼워볼게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루즈 코트. 해빙 신호등을 이용해 보세요.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손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아, 오마이갓. 안 준 건가? 아, 음. 그루즈 코트. 해빙 신호등을 이용해 보세요.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에요. 초록불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음. 어, 페이지 170 그루 스토리 비바람이 치다. 언니, 큰일 났어.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집이 발칵 뒤집혔어. 어떡하면 좋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울먹이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생각했다. 대학 1학년이 되던 해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은 것이다. 집에 들어오자 집안이 아수라장이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고함을 지르고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사실 서윤은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아빠, 2년 후에 사업에 위기가 올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으나 아버지는 지나치게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서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지금 연구 개발이 한창이고 일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걱정 말고 공부에나 집중하거라. 아버지가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서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서윤만은 홀로 차분했다. 그 평화로운 모습에 가족들은 놀랐고 그녀에게 의지했다. 시리에 빠진 어머니와 동생에게 힘을 준 것도 서윤이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일이 쉽게 풀리니까요. 곧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될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노자. 서윤은 잘 알고 있었다. 위기가 닥쳐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된다는 것을, 오게 된다는 것을. 위기가 닥쳐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된다는 것을. 집을 담보로 재판이 8개나 걸려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윤 덕분에 가족들의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다. 서윤 또한 집안 사정을 내색하지 않은 채 대학생활에 충실했다. 다음 해가 되어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운에서 나타나는 힘든 일을 모두 겪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악연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일이다. 악연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 그 때문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해야 했다. 2년이었던 이에게는 스토킹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던 시기에 일부러 제안을 받아들여 안 겪어도 될 좌절을 맛본 적도 있었다. 힘들 것을 알았지만 그 고통만큼은 진짜였다. 몸무게가 40kg이나 빠질 정도로 괴로운 날들이었다. 40kg.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서윤은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마음 공부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느낌과 대응 방법을 모두 기록하고, 성찰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서유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마음먹는 것에 따라 얼마든지 실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음. 한 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모두 책에서 얻기 힘든 귀한 배움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의 사업 문제는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어머니는 위기를 발판 삼아 집안을 더 크게 일으키셨다. 서연도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어려움을 겪고 난 뒤 그녀는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이제 새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